시골에 땅 한 뼘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꽁꽁 묶여있던 농지법 규제가 드디어 풀립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2025년에 이미 시작된 변화들이 있고 2026년에 추가로 시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 사이에 숨어있는 함정들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자산 가치를 높이고 모르는 사람은 수백만 원을 날리는 일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5년과 2026년 농지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 어떤 조건이 붙는지, 어떤 실수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 배경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에서 지내오셨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양평에 농지 500평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땅인데 컨테이너 하나를 못 놓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쉴 곳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밭에서 볼일을 봐야 하고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아도 앉을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소유의 땅인데 그 위에서 잠깐 쉬는 것조차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농지 소유자들이 겪어온 현실입니다. 농지법은 19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큰 손질 없이 유지되어 온 법입니다. 농지는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농지 위에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짓는 행위는 철저하게 제한됐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농지를 지켜야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농지, 복지, 정책 관련 변화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왜 지금 정부가 30년 만에 농지법을 대대적으로 손보게 됐는지 그 절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미 도시로 다 떠났고 농촌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만 남으셨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10년 후에는 농촌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지역들이 생겨납니다. 정부가 이 위기를 직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어떻게든 농촌에 사람을 불러들이자 귀농 귀촌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자. 그러려면 지금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 개정입니다. 1996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럼 2025년에 이미 시행된 변화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변화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함정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변화는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2025년 2월부터 합법적으로 농지 위에 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쉼터에서 쉬고 밤에 잠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 생긴 변화입니다. 기존의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1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12년이 지나면 철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완화됐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이 안전하다는 조건 하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1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니가 지면에서 높이 4m 이내로 지어야 합니다. 이 4m 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 사시는 67세 어르신이 쉼터를 설치했는데 높이가 기준보다 30cm를 초과했습니다. 불과 30cm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철거였습니다. 30cm 초과로 쉼터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4m라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높이 4m 이내라는 조건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정화조 설치도 허용했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려면 화장실이 필요하고 화장실에는 정화조가 필요합니다. 이제 농지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설치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65세 어르신이 정화조 시공을 맡겼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식 허가 업체보다 1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견적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지자체 검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시공한 정화조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했고 추가 비용이 50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을 아끼려다 500만 원을 날린 것입니다. 정화조 시공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 이것은 협상이 안 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오해가 많고 그 오해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농림지역 일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농림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농림지역 중 1.2%에 해당하는 지역이 허용됐고 여기에 추가로 2%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림지역에서 극히 일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농지가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지역은 여전히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합니다. 절대농지는 이번 개정에서도 단독주택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땅이 해당 지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누군가의 말만 믿었다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 사시는 63세 어르신이 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은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한 땅을 건축 가능한 땅으로 알고 구매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사기 피해 유형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확인, 이것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스마트 작물 재배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스마트팜을 설치할 때 농지 전용 허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레일을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훼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팜 레일과 콘크리트 설치를 농지 전용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의 현대화와 스마트화를 지원하기 위한 변화입니다.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농기자재 판매 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 농지 안에서도 농기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부품 같은 농업용 자재를 판매하는 시설입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안 됩니다. 농협 등 조합에만 허용됩니다. 개인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자재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합니다. 이 조건을 잘못 이해하셔서 개인 사업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2026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예정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변화들이 농지 활용의 문을 열었다면 2026년 변화들은 그 문을 더 크게 열어주는 내용들입니다. 2026년의 첫 번째 변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다려왔던 변화가 있습니다. 농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경기도 양평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 땅에서 농사를 짓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밭에서 볼일을 봐야 했던 그 어르신의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에는 정화조 설치가 이미 허용됐지만 쉼터 없이 농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화장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에 해결됩니다. 화장실 하나 없어서 고통받으셨던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2026년의 두 번째 변화는 산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농지가 아니라 임야, 즉 산에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의 임야에 10평 규모의 숙소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화가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야는 농지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 임야의 활용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산속에서 조용히 쉬거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임야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야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사도 조건이 있고 도로 접근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른 임야에는 시공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림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임야를 미리 선점하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 보고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화들이 모두 좋은 소식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 속에는 모르면 수백만 원을 날릴 수 있는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농지 성토와 절토에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성토는 흙을 쌓아 땅을 높이는 것, 절토는 흙을 깎아 땅을 낮추는 것입니다. 50cm 이상 높이를 변경하거나 1000제곱미터, 즉 약 300평 이상의 면적을 공사할 때는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 사시는 69세 어르신이 본인 농지의 땅 높이를 1m 올리는 성토 작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자기 땅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900만 원짜리 과태료였습니다. 내 땅에 흙을 쌓은 것뿐인데 9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2026년부터 내 농지에 50cm 이상 성토나 절토를 할 계획이 있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 체류형 쉼터의 높이 제한과 정화조 업체 선택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충남 홍성의 67세 어르신은 30cm 높이 초과로 쉼터를 철거해야 했습니다. 여주의 65세 어르신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정화조를 맡겨서 100만 원을 아끼려다 500만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남 장흥의 63세 어르신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지 않아서 절대 농지를 건축 가능한 땅으로 알고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조건들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무엇이 됐는지에만 집중하다가 어떤 조건 하에 되는지를 놓치면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 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땅의 상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이 2가지 서류가 모든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지, 농업진흥구역인지 아닌지,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것이 제한되는지를 이 서류들을 통해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현장을 최소 3번 방문하세요. 한 번만 방문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2번째, 3번째 방문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토지 상태, 주변 환경의 변화, 접근성의 실제 조건들이 여러 번의 방문을 통해 파악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토지에 내가 원하는 시설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으세요. 구도 확인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는 분들은 시공업체 선택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하세요. 계약서에는 2가지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2가지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높이 4m 이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정화조 설치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후에 지급하세요. 공사 전이나 중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농지에 성토나 절토 작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지자체에 먼저 신고하세요. 50cm 이상 높이 변경, 300평 이상 면적의 공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공사했다가는 경북 예천 어르신처럼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공사 전 신고, 이것이 순서입니다. 5번째, 산촌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6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임야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임야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경사도를 확인하고 진입도로가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경사가 너무 가파르거나 도로 접근이 어려운 임야는 법이 허용하더라도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신다면 이번 농지법 개정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농지는 많은 분들에게 그냥 보유하고 있는 땅,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땅, 규제에 묶여서 손도 못 대는 땅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애매하고 팔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경기도 양평의 어르신처럼요. 내 땅인데 컨테이너도 못 넣고 화장실도 없어서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농지 위에 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화조와 화장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농지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의 농림지역에는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습니다. 임야에는 10평짜리 산촌 쉼터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쓸모없던 땅이 노후의 안락한 자산이 되고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고 귀농 귀촌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2025년과 2026년 농지법 개정이 여러분께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다만 이 기회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높이 4m 제한, 허가받은 업체 사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완 확인, 성토 절토 신고 의무, 이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좋은 소식을 듣고 흥분해서 확인도 없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차분하게,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귀농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복지, 정책, 부동산 관련 중요한 변화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